언젠가부터 조용한 사람은 약해 보이고 말이 많은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이병철 역시 그랬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창업자였지만 그의 하루는 단정했고 그의 말은 짧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는 게 아니라 정리되는 것이다. 그에게 품격이란 겉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태도였습니다. 소리를 줄이고 감정을 정리하고 내면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 그게 그의 조용한 강함이었습니다. 이병철은 늘 주변에 말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다. 조용한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수천 번의 판단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의 침묵은 무기였고 그 침착함이 바로 힘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말을 줄였습니다. 화가 났을 땐 말하지 말고 감정이 일렁일 땐 결정을 미뤄라.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조용히 있을 때만 내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많은 걸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싸우는 시기가 아니라 정리하고 다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남는 사람은 금방 잊힌다. 태도로 남는 사람이 끝까지 기억된다. 그는 좋은 사람보다 단단한 사람을 남기려 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언제나 바쁘지만 단단한 사람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품격을 갈랐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차를 마시고 같은 길로 산책을 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그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반복은 지루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움을 찾지만 그는 오히려 같음을 지키는 일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품격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하루를 쌓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그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매일 누군가와 비교하고 과거의 나와 싸우느라 마음이 시끄럽지 않나요? 이병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용해질수록 진짜 나를 만난다. 그는 외부의 소음보다 내면의 목소리를 믿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판단이 흐려지고 침묵할수록 기준이 선명해진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젊을 땐 말이 무기였지만 나이 들면 말이 짐이 됩니다. 그는 늘 말했다죠. 남은 인생은 말보다 눈으로 이야기하라. 그 눈빛에 담긴 단단함이 곧 신뢰였고 그 신뢰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회의석상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긴 보고를 이어갈 때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 던졌습니다. 이 일에 마음이 있나?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한 한 문장은 100마디의 지시보다 강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조용할 수 있었던 건 이미 내면의 소음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정리되면 말이 단순해집니다. 말이 단순해지면 행동이 곧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품격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조용할까? 이병철은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이미 싸움을 끝낸 사람이다.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조용함은 패배가 아니라 내면의 싸움을 끝낸 자의 평화라는 뜻이었죠. 그는 세상과 다투는 대신 자신 안의 조급함과 싸웠습니다. 욕심, 시기, 비교. 그 모든 소음을 내려놓았기에 그의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조용하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와 화해했기 때문이다. 남은 인생, 조용히 단단해진다는 건 세상과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와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다루고 내가 나를 설득하며 조용히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시간, 그게 바로 인생의 품격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병철은 그 품격을 말이 아니라 생활의 질서로 세웠습니다. 그의 하루는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차를 끓이고 신문을 읽으며 한 줄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메모에는 숫자도 지시도 비판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흐리지 말자. 그 문장은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한 다짐이었습니다. 그에게 품격은 화려한 자리나 옷차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직원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손실 규모가 상당했지만 그는 조용히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천천히 읽은 뒤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은 곧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사람은 느낍니다. 분노 대신 품격으로 대하는 상사를 만날 때 사람은 부끄러움으로 성장하니까요. 이병철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혼내지 않고 조용히 깨닫게 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결코 냉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대방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말했다죠.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 바뀐다. 그래서 그는 말 대신 여백을 남겼습니다. 그 여백이 사람을 키웠고 그 여백이 조직의 품격이 되었습니다. 이병철은 늘 질서와 절제를 중시했습니다. 그의 서류 더미에는 먼지가 없었고 그의 펜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완벽주의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돈된 책상은 정돈된 생각을 부른다. 그에겐 깨끗한 책상이 곧 깨끗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일의 결과보다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사람의 품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보다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결과는 바람이지만 태도는 뿌리다. 그 말처럼 그는 늘 뿌리를 다지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일으키는 와중에도 늘 사람의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빨리보다 바르게. 그 한 문장이 그의 철학을 대변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앞서지만 바르게 가는 사람은 오래 간다. 그가 선택한 건 오래가는 삶이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남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거죠. 그는 젊은 시절보다 나이 들어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약해진 게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덜어낸 결과였습니다. 세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의 깊이는 말이 아니라 눈에서 보인다. 그 말엔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고요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십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마음이 제일 빠르다. 그는 안팎의 속도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느리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멈춘 게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속도였던 겁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속도로 살고 있나요? 남과 비교하느라 마음이 시끄럽지 않나요? 이병철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제의 자신과만 싸웠습니다.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의 하루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완벽보다 단단함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의 단단함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났습니다. 직원 한 명이 과로로 쓰러졌을 때 그는 병문안을 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회사는 기다릴 수 있다. 그 말 한마디로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인간 중심의 질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의 침묵은 따뜻했고 그의 단단함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아도 강했고 말하지 않아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병철의 품격은 결국 절제된 마음의 깊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앞에서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정리된 사람이 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인물은 말을 아끼고 작은 인물은 말을 채운다. 그 말은 자신을 향한 경계였습니다.
그는 늘 스스로를 단속했습니다. 조용함이 자만으로 흐르지 않게, 품격이 권위로 변하지 않게, 그 절제의 태도 속에서 그의 인생은 끝까지 단단함을 유지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품격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매일의 선택과 훈련입니다. 말을 삼가고, 감정을 조절하고, 하루를 정돈하며 사는 것, 그 단순한 일상이 결국 사람의 깊이를 만듭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설득한다. 그의 말처럼 조용함은 세상에 들리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려 애쓰지 말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가세요. 그 조용한 걸음 하나하나가 당신의 품격이 되고 당신의 인생을 완성시킬 겁니다. 이병철이 남긴 조용한 단단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평생 쌓은 내면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말이 오가고 감정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란해도 그의 중심은 늘 고요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생각이 단단하고 단단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내면에는 3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말보다 마음을 먼저 정리하라. 이병철은 감정이 요동칠 때 결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내일 다시 보자라고 적고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 짧은 기다림이 감정을 식히고 판단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한 결정은 마음에 먼지를 남긴다. 그 먼지를 털기 위해 그는 언제나 하루의 침묵을 택했습니다. 둘째,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를 다스려라. 그는 직원들이 실수했을 때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명령이 아니라 나의 태도다. 그 말처럼 그는 스스로의 자세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리더의 기운은 말보다 훨씬 오래 남았습니다. 셋째, 끝까지 품위를 잃지 말라. 이병철은 위기일수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려울수록 사람이 드러난다. 그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그 어떤 자리에서도 타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품격은 승리의 장식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의 이런 품격은 어릴 적부터 길러졌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늘 깨끗하게 먹고 깨끗하게 입어라는 말을 들으며 컸습니다. 그 단순한 가르침이 평생의 철학이 되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깨끗함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다. 그래서 그는 성공 후에도 생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와도 평소 쓰던 찻잔을 내놓았고 식사 자리에서도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용한 품격은 습관이었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웃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단지 내 마음을 정리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 단순한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산 게 아니라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 깨끗한 마음의 질서가 그를 부자로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느낀 적 있지 않나요? 무언가 잘못되어가는 느낌. 말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더 복잡해질 때. 그럴 땐 잠시 멈추는 게 지혜입니다. 조용함은 답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문입니다. 이병철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준비다. 그는 말하지 않는 동안 생각했고 생각하는 동안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의 조용함은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땐 주변을 정리해라. 그는 외부의 문제를 바꾸기보다 먼저 내 주변의 질서를 세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탁한 책상, 어지러운 마음, 불필요한 만남. 그는 그런 걸 모두 소음이라 불렀습니다. 소음이 많은 사람은 중심이 없다. 그가 했던 말 중 가장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양보다 마음의 질을 택했습니다. 적더라도 진심인 관계, 짧더라도 깊이 있는 대화. 그게 그의 인간관계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의 대부분은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점검하는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내 말이 길지 않았는가? 내 행동이 단정했는가? 그는 스스로를 감시하듯 적었습니다. 그런 태도가 그를 끝까지 정리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은 화려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의 무게, 그리고 침묵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이병철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이란 조용히 쌓인 신뢰의 높이다. 그의 신뢰는 오래된 돌담처럼 단단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누구나 그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는 남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리된 마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도 이제 그런 품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젊을 때는 말로 인정받지만 나이가 들면 태도로 기억됩니다. 조용한 태도, 단단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결국 당신의 이름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다. 흐트러져서 약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기 마음을 정리하며 살았습니다. 그 정돈된 삶이 바로 그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품격 있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남은 인생, 조용히 단단해진다는 건 세상과 등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신을 더 분명히 세우는 일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정리하고 진심이 닿는 관계만 남기는 것, 그 단순한 삶이 결국 품격 있는 인생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이병철의 말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단단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줄어들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서 그의 인생 전체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말이 아니라 태도다. 젊을 땐 말로 인정받지만 나이가 들면 태도로 기억된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품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평생 많은 일을 이루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답했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지. 그에게 남은 인생은 성취가 아니라 정리의 시간, 소유가 아니라 비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다죠. 사람은 떠날 때 깨끗해야 한다. 그 한 문장은 그의 마지막 품격이었습니다. 이병철은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문서를 직접 정리했고 자신의 자리와 이름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도 질서 있게 돌아가야 한다. 그건 책임이자 배려였고 그가 마지막까지 지킨 조용한 단단함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정리를 택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늘 한 문장만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은 결국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 문장이 그가 남긴 마지막 경영 철학이자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대단하다. 하지만 이병철은 그런 평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사람은 여전히 바쁩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조용함입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은 단단해집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가까운 지인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의 품격은 죽은 뒤에 드러난다. 그는 살아있을 때보다 세상을 떠난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삶이 말보다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사업의 규모보다 그의 태도와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조용했지만 따뜻했고 단단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그 균형이 그의 인생을 품격 있게 완성시켰습니다. 이병철은 늘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단단한가? 아니면 단단한 척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를 평생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가식적인 완벽보다 솔직한 단단함을 택했습니다. 실수하면 인정했고
잘못되면 돌아봤습니다. 그 단순한 태도가 그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단단함은 무너지지 않음이 아니라 무너져도 흐트러지지 않음이다. 그 말은 인생의 마지막 문장처럼 들립니다. 그는 넘어져도 자세를 잃지 않았고 잃어도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조용한 품격이었습니다. 이병철의 마지막 철학은 속도의 철학이 아니라 깊이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오래 사는 것보다 깊게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 들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용히 사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 마음에는 방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처럼 조용한 인생은 멈춘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방향을 잃지 않은 사람의 삶입니다. 남들이 소란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정리하고 다시 나아가는 사람. 그게 진짜 단단한 인생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도 이제 그럴 때입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기보다 마음을 단정히 세워야 할 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 속에서 품격은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품격은 남이 주는 훈장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쌓는 조용한 역사입니다. 매일의 태도, 말의 무게, 시선의 깊이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끝까지 정리된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인생의 마무리를 가르쳐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상황이 흔들려도 조용히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그 품격은 세상이 알아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탱해줍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얼마나 조용한가요? 얼마나 단단한가요?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병철의 그 한 문장을 새겨보세요. 남은 인생, 조용히 단단해져라. 그건 포기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련하라는 마지막 권유입니다. 조용함 속에서 단단해지고 단단함 속에서 품격을 완성하십시오. 그게 바로 이병철이 평생 걸어온 길이자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철학입니다.